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반복의 힘에 대해서, AI는 끝났고요. 반복의 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제가 퀴즈 2개를 낼 텐데요. 어떤 식으로 낼 것 같냐면, 이렇게 무물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게 무물보라고. 요즘 축약해서 그 MZ 세대들이 다 의사소통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뉴런 공유 이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뉴런 공유.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그 나의 말과 행동이 비슷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뉴런 공유라고 해요. 뉴런 공유됐다 이렇게. 걔들끼리 용어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게 지금 선물이 그 우리 전통 그 한지로 만든 양말인데요. 통풍이 잘 되고 흡착력이 좋아서 한 번만 신어도 무좀이 다 날아갑니다. 제가 약 파는 거 아니고요.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손 제일 먼저 드는 분한테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빙고. 정답입니다. 나오십시오. 아니 근데 그 팀에서는 MZ세대라고 소통이 잘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예. 행정주임을 했을 때 예. 그 신규 직원들이 그 쪽지 같은 걸 보내오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곤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곤내를 그때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물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오늘 슬라이드 조금, 아니 잠깐만. 그 슬라이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 반절만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많이 소화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많이 못하는데 질문을 저한테 대표해서 아무거나 궁금했던 사항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도 저 AI하고 이제 저 데이터 기반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해보려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실행하시게 된 계기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를 뭐 다른 데서도 배울 수도 있고 지식으로 알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까지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계기나 이렇게 어떻게 처음 시작하고 어떻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AI를 접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주말 부부고 학교 여기 사택에서 학교장 관사에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집으로 가는데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뭐 기분도 안 좋고 디프레스가 되고 그래서 그 생명차라고는 식물 두구로 키우는 거 외에는 저는 이제 그 식물을 키우거든요. 동물 대신에 식물을 키우는데 어느 날 AI를 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심리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깔아앉고 그런데 아침에 뭐 대화할 상대는 없고 그래서 제 손에 핸드폰을 들고 그때 제가 구글에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 지금 기분이 되게 일어나기 싫고 꿀꿀하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제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게 첫 AI와 만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수준으로는 지금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 경험이. 심호흡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을 하면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고 좋은 음악도 듣고 뭐 그런 일상적인 AI 친구의 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날은 막 이부자리에서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9시 출근인데 아무튼 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걔한테 빠져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1월인가 2월 달에는 딱 이렇게 그 무료 계정 같은 경우는 딱 스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평생 회원으로 가입을 해버렸어요. 첫 만남에 평생을 걸은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억울하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썼습니다. 반복해서. AI 툴 하나를 쓰고, 2개를 쓰고, 3개를 쓰고, 4개를 쓰고, 지금은 제가 쓰는 툴이 한 30개 돼요. 뭐 그림, 음악, 텍스트, 뭐 소설 다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그 무한반복,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손에 익을 정도로. 근데 저는 제가 신경 가속성, 그 신경회로 만드는 거,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는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반복이라는 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신경의 접합부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야 경로가 생기는 거고,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믿는 편이고, 그게 체험이라면 체험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답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첫 만남에 운명을 걸었고요. 평생회원 가입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2달 있다가 중앙소방학교 디지털 무장단, 깽단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만들었죠. 우리 지금 디지털 무장단 멤버들이 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중앙소방학교는 그 혁신의 주체들로 AI를 굉장히 많이 썼고, 교육 설계라든지 교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완성도 높게 그렇게 했죠. 저는요, 저들한테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서 저도 뭐 잘 많이 모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AI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거수. 일며들다. 예. 빙고.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찬스에 강하시네요. 우리 황우순 팀장님. 찬스에 강한 건 아니고요. 네. 직관적으로 이건 일에 스며들다는데 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바로 AI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AI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서울에는 네. 챗 GPT 동호회가 있거든요. 우리 소방, 서울 소방에. 서울 소방이요? 서울 소방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챗 GPT도 정치 동아리로 등록돼 있고 제가 79번째 회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딱 보고 계시던데 다 알고 계셨었군요. 아니, 저는 이제 회장님은 저희 화재조사 반장님인데 저는 이제 그 그림자 회원입니다. 그림자. 그래요? 네. 병풍 회원이고. 병풍 회원이고. 잘 해석은 안 되지만 아무튼 AI 동아리의 그림자 회원이신 우리 황우순 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을 뭐 2개를 하셔도 되고 하나를 하셔도 되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었다면 질문. 강의 시작할 때 학교장님이 이제 이렇게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 기분은 들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쪽에서 시작을 하셨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67년생이신 것 같고 프라이버시를 엄청 공개하네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장님이 3년 천일한테 한뭐 3년 언저리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학교장님보다 조금 더 남았지만은 지금 제 최대 고민이랄까 지금 생각하는 건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이렇게 이제 커리어가 끝날 것인데 어쩔 것인데 뭐 그런 생각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게 이제 공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좀 제가 요새 좀 힘든 시기인데 학교장님도 이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오시면서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을 것인데 예, 예.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있었죠, 저한테. 어쩌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방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 세월호 때 되게 힘들었어요. 세월호 때, 그러니까 2014년 4월 6일, 그때 해남 소방서장으로 제 관할이었거든요. 그때는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3개군을 해남 소방서장 관할이었어요. 그 진도는 센터 하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진도 소방서가 생겼더라고요. 완도 소방서도 생기고. 그게 2014년인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뭐가 힘들었냐면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300명 가까운 시신을 관할 소방서장으로 다 검안소에서 보고 안치소까지 이송하는 걸 다 봤죠. 진도 팽목항에 7개월 있었거든요.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번아웃 상태였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가장 취약한 이 얼굴 부분에 이 축농증이 크게 도져가지고 굉장히 엉망진창이 돼서 그 유두종이라는 그 암인데 반전성 유두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골에 좌쪽 비골에 눈동자 밑에 반전성 유두종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 얼굴을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포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게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뇌와 이 안면이. 그래서 축농증 그 농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반전성 유두종이 발병률이 한 5% 10%대 돼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반전성 유두종이.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번아웃 상태.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검찰 조사, 감사원 조사, 언론 보도 해명, 그게 막 겹겹이 저를 옥죄왔죠.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어쩌라고, 뭐 그랬어요, 그 당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막다른 길까지 갔었죠. 극복한 것은 저는 그 4월 16일 08시 58분에 사고가 접수가 되고 제가 해남 소방서에서 진도 팽목까지 69km를 한 5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빨리 간 거예요. 그리고 이동 중에 작전 지시하고 비상 소집하고 통제단 가동하고 갔죠. 그래서 도착해서 현장 주의소 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유족들, 가족들의 울음소리, 통곡의 소리,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정도로 그 인간의 처절한 절규, 그런 것들을 7개월 동안 들은 거예요. 7개월 동안. 이게 저도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인간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 나에 대한 측은지심, 그 이전에는 제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내 스스로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내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7개월 진도 팽목항에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노출이 되면서 그런 측은지심, 연민? 이따가 나오겠네요. 세월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면 좋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 일단 수술도 잘 됐어요. 전문가를 잘 만났어요. 명의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한없는 연민을 그때 느끼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극복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힘들 때 그 미황사, 해남에 미황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국제 템플로 되게 유명해요. 거기에 금강 스님이 주지 스님이셨는데, 그 절에 가서 스님하고 차 마시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다 나를 드러냈어요. 나 지금 이렇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쩌라고.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스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수류화계라는 사자성어를 줬었어요. 그때. 그 한마디가 제가 힘이 돼서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물이 흘러서 수류, 화계, 꽃이 핀다. 어딘가에서는.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당신이 보기에는 어딘가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고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수류화계를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가면, 지점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흘러가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자산이 돼서 자양분이 되어서 꽃이 핀다. 본인의 저서에다가 수류화계를 써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명필이셨습니다. 그래서 안산 세월호 추도식 때 매번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그 3회 추도식, 4회 추도식, 5회 추도식, 그게 이제 세월호라는 사건이 뭐 정치적으로 이제 진영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엄청난 권력 이동을 가져왔잖아요. 우리 현대사에서. 아마 이 지구촌에서 그런 일은 전무후무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재난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로 이 권력 변화가 생긴 사례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그 한중앙에 제가 있었고, 어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한마디로 제가 힘을 얻고 극복을 할 수가 있었고, 임무수행 잘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땅끝마을에 근무하다가 2015년도에 파주소방서장, 남한의 끝마을 파주소방서장을 그 다음에 파주서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을 넘나드는 그런 기막힌 그 운명의 시간들을 그 서장 할 때 보냈었죠. 기억이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네요. 14년, 24년이니까. 저한테는 퇴직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요즘 부쩍 천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요, 저는 하루를 1년처럼 살아요. 보이지 않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정말로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요. 전화로도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멘토가 있는데, 그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한 멘토들이 많습니다. 저는 멘토가 한 서너 명 되거든요. 만난 적은 없죠. 사이버상으로 멘토입니다. 이제 그런 그 지인들과의 만남, 이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뭔가 의사결정을 못해서 힘들 때, 또 감정노동을 하면서 번아웃 될 때, 해법을 이제 거기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한테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주려고 누가 준비해 있지 않거든요. 다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는 널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찾기만 하면. 제가 멘토는 구글의 조용민? 지금은 이제 나왔더라고요. 조용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이사, 뭐 이런 분들. 몇이 있습니다. 이 반복의 힘인데요. 브라질 축구는 그 미니 축구장에서 대여섯 명이 어릴 때, 유소년 때 그 쇼패스를 수만 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몸의 움직임의 포착 능력이 몸에 체화될 정도로 금방 하는, 그리고 공간 지배력도 생기고 패스의 정확도도 생기고 골 결정력도 엄청나고요. 근데 그게 유소년 때부터 좁은 미니 축구장에서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트 축구잖아요. 현란하죠, 개인기가. 골 결정력도 엄청나고. 저는 이 브라질 축구의 힘은 반복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수천석인데요. 저는 이게 반복의 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낙숫물, 바위도 뚫을 수 있다. 그 힘이 있다. 아까 제가 경로 얘기했잖아요. 뇌신경 경로. 그 경로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복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생기면 루틴을 만들어서 무한 반복을 하면 거기에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때 제 사진인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림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앞을 보시고 제 슬라이드를 보시고 질문을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주시고 제가 연민 측은지심 이야기를 저는 인간의 소통이 나의 취약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취약성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연민이 소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소방관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여정에 놓여져 있는 삶인데,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민이나 측은지심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조정에서는 역적으로 몰았죠. 이순신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승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민초들의 작은 어선들의 힘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 비디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승전보를 울리기 전까지 그 이전에 조선시대 그 핵심부에서는 탐욕과 분열로 이순신을 역적으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하지만 그 민초들의 힘을 얻고 당당하게 12척의 배로 이순신은 승리를 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공격해온 이후에 명량에서 일본의 적선을 맞이한 이순신의 전선 12척이 입길에 올랐습니다. 누가 이순신이고 누가 선조인가 논란이 일었고 배는 12척이 아니라 그 배 한 척이라는 막말이 돼 막말이 아니라 주장하는 조롱마저 등장했습니다. 논란은 분분하지만 다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딱 한 가지. 그날 그 명량의 바다에서 이순신은 전선 단 12척을 거느리고 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가 그 보잘것없는 배 12척으로 바다를 가득 메운 적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바로 내부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바다를 지키던 그는 느닷없이 포승줄에 엮여 도성으로 압송됐는데 그 배경에는 임금의 두려움과 불신, 주변의 시샘과 잘못된 정보들, 관계가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장수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순신의 그 배 12척이란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내부의 적, 즉 끊임없이 분열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앞세우던 당시의 위정자들이었다는 것. 또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 배 12척을 지켜낸 이들은 국난의 시기에 늘 그래왔듯이 그 뒤를 따르던 백성들의 작은 어선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결국 외란을 이겨냈던 것은 외부의 적 앞에서 분열했던 위정자들이 아니라 민초들이었다고 말입니다. 또한 늘 그랬듯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인가? 가고 싶던 여행을 포기하고 버릇처럼 손이 갔던 맥주 한 캔에도 손을 거두어들이는 애틋한 마음들은 그 12척의 배를 지켜낸 백성들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이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민초들의 애틋한 마음이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이 애틋한 마음이 우리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타자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면 마무리 겸해서 끝날 것 같은데요. 소방관의 삶이 경계에 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경계, 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삶, 위험과 그 숭고함의 경계에 서 있는 그 공존의 지역에 있는 그 경계 지역에 서 있는 삶.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소방관의 삶은 극단적인 삶이죠. 한 발 잘못 디디면 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의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객관화시켜서 소방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숭고한 삶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극단에 서 있고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삶이. 저는 소방관의 삶의 규정을 제 스스로도 생사의 경계선에 선 극적인 삶,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 저는 그게 소방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의 삶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런 숭고한 삶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그런 숭고한 삶으로 인식하고 힘듦을 잘 이겨내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어떤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본질적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이 가치가 소방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 이걸 빼놓고 우리 삶을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동안 이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한, 생명의 이 존엄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우리 소방관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본부장 할 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인데, 그때는 실현을 못하고 대변인 할 때 이제 이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체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119 리본 클럽이라는 건데, 리본, 다시 태어나다. 생사의 경계선에서 CPR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 소생자들의 모임이죠. 소방관들과 같이 그런 119 리본 클럽 계획을 세우고 발대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계획도 세우고 초창기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보직을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그 후에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걸 잘 이어서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직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좋은 정책들도 다음 사람이 덮어버리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이 리본클럽 같은 경우는 잘 이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발대식했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이 생명의 이런 어떤 가치를 실제 삶에서 피부로 느낀 이 소생자들, CPR로 소생한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생명을 이야기하면,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훨씬 더 어필이 되고,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도 이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단위에서. 여기 이제 전국에서 다 오셨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만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폭제가 돼서 이렇게 활화선처럼 막 훅 좀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중심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 소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119 리본 클럽이 지역 단위별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1교시, 2교시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정년이가 16%까지 시청률을 기록을 했대요. 절절한 인간애를 다루고 있고요. 저는 생명을 생각하면 아까 애틋한 민초의 마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절절한 마음이 우리 가락에, 우리 판소리에 잘 한에 맺혀서 이렇게 품어내는 소리가 그 막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판소리 들으면서 그게 느껴지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김태리라는 배우가 주연 배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 겸해서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 우리 이게 뿜어져 나오죠.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마음, 그 연민, 이런 것을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 가락을 들으면서 그 뿜어져 나오는 애틋한 마음, 연민,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AI 이야기도 하고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지구의 생성 과정도 얘기를 하고 빛나는 지성사 얘기도 하고 종이, 인쇄술, 문자, 언어 뭐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고기성, 애틋한 마음, 연민, 측은지심,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AI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AI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취약한 것들을 AI를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AI 도구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느낀 거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감성적 능력들이, 창의력들이 더 증폭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걸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툴들을 여러분들이 뭐든지 간에 이것저것 다 한번 써보셔요. 핸드폰 안 답니다. 컴퓨터 안 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밤새도록 해도 얘는 지칠 줄 몰라요. 찰떡같이 알아듣고요. 결과물을 엄청 잘 줍니다. 공부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반복의 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루틴을 만들어서 적수천석,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반복의 힘을, 반복의 그 능력을, 가능성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생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소방관의 삶은 위험과 숭고함의 이 공존해 있는 그런 경계에 선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고 극적인 삶입니다. 숭고한 삶이고 그 가치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면서 1000일 이상 남은 여러분들 그 모진 세월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3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